안녕하세요. 안과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 정말 근사한 안과. 오늘은 신생아 각결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과 의사 40년 된 의사 정근입니다. 신생아라면 1살 미만의 아기를 말하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나오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생아 결막염을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아이들은 태어나면 110세를 다 살 수 있을 만큼 최신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예방을 하고 조기 치료하면 대부분 죽지 않을 정도로 모든 평생의 그 질환 수명이 평생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할 수 있는 것이 현대의학이죠. 현대의학 속에서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들, 신생아 결막염입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신생아 결막염도 전체적으로 수치가 줄었지만은 그 통계학적으로 태어난 아기에 비해서 생기는 신생아 결막염 수치는 비율은 같습니다. 이 예쁜 아기가 눈에 충혈이 되어 있네요. 늠름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충혈이 돼서 얼마나 눈이 아프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병이 생긴 아이들. 이렇게 눈에 충혈이 되고 나중에 눈도 못 뜹니다. 아파서. 그래서 신생아 결막염은 질환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생아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어느 날 아침에 한 달이 지난 시점이 아니고 초기 며칠간이에요. 눈곱이 눈에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엄마는 우리 아기가 눈곱이 나왔네. 손으로 떼어주기도 그렇고 떼어보니까 눈이 잘 안 떨어져요. 눈이 부었어요. 내일 되니까 더 부었어요. 눈곱이 눈에 딱 그냥 떡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죠? 큰일 나죠. 그래서 눈이 또 빨갛게 변했네요. 눈에 충혈이죠. 충혈. 이것이 신생아 결막염입니다. 이렇게 눈곱이 많이 누런 눈곱이 이렇게 붙어 있죠. 눈도 잘 못 떠요. 이렇게 눈이 딱 붙었습니다. 일자로 눈곱이. 누런 눈곱이다. 누런 눈곱. 자, 신생아 충혈. 그리고 결막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부어갖고. 한홍이라는 거는 홀맞단 말이죠. 홀맞가. 바이러스는 끈적끈적한 실눈곱. 세균성 결막염은 한홍 분비물이야. 한홍. 농이거든. 농. 팔, 다리에 세균이 들어와서 칼로 째면은 고름이 나오잖아요. 그런 농이 골만 분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생아 안염의 주 증상이 되겠죠. 대부분 신생아가 출생하고 난 뒤에 24시간 이내에 생기는 결막염은 화학물성 결막염, 여러 가지 질산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서 이 산도를 나오고 난 뒤 예방적으로 넣는 그런 화학물성 결막염이 24시간 내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질, 성병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질내에 있는 임질이 신생아가 나올 때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도 임질이 들어가서 있으면 결막이죠. 결막은 점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점막은 세균이 침투가 쉬운 것이 점막이에요. 눈, 그리고 입, 코, 이렇게 자궁, 질 이런 부분들이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막에 여러 세균들이 침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생 후에 국소성 에리스로마이신을 안구에 투여하고 또 이런 물질 때문에 화학 물질로 인해서 결막염이 또 거꾸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래서 이런 결막염들이 세균이라 외부에서 나타나는 세균이 아니고 출산하면서 생기는 결막염, 그리고 출산하면서 예방적으로 넣는 또 항물질 결막염, 또 질산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신생아 안염, 쉽게 말하면 신생아 결막염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축복 속에 잘 태어난 이 아기가 눈곱이 붙어서 눈을 안 뜨고 있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신생아 결막염에 대해서는 산부인과에서 또 소아과에서 또 심할 때는 안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신생아 결막염의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치료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최신의학이 발달하면서 세균에 대한 감염에 대한 그런 치료의 질환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항생제도 3세대, 4세대, 5세대 굉장히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항생제 내성이 생긴 그런 또 균에 대해서 항생제 내성 검사를 통해서 또 그 세균에 잘 듣는 항생제를 또 투여해서 또 예방을 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럼 신생아 안염, 결막염이죠. 눈곱이 많이 깨어 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결막이. 이런 경우에는 신생아가 태어난 지 2일 내지 5일 안에 결막염 증상이 보일 때는 인균, 고노코쿠스랍니다. 고노코쿠스. 그리고 이런 결막염은 가벼운 염증이나 장액 혈액성이라든지 또 분비물이 한온성인 분비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인균에서 나타날 수가 있죠. 2일에서 5일 사이에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5일 안에 이렇게 생겼다면 이런 인균을 의심할 수가 있죠. 5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또 다른 또 박테리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이 부분은 소아과 선생님과 함께 안과 의사와 의논하면은 가장 적절한 항생제 안약을 투여할 수가 있죠. 이때 결막염을 치료하면서 우리 아이의 눈 상태가 어떤한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 녹내장, 선천성 백내장, 그리고 선천성 사시 많은 부분들을 초기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난다면 신생아 안염이 의심된다면 이 신생아 안염을 치료하면서 아이의 눈 상태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 신생아인 경우에서는 각막 그리고 녹내장, 유무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안과 검진하면서 보는 것이 안전하고요. 태어나고 난 뒤에 1년 안에 눈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1년 안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천성 질환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엄마의 출산 연령이 증가되면서 그런 기형 발생이라든지 이상 발생률이 젊은 연령층보다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노산인 경우에. 그럴 때는 꼭 반드시 선천성 안질환을 일시에 이전에 보자, 검사하자. 그리고 신생아 안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이 부분은 대부분 치료가 잘 돼요. 신생아 안염은. 이 부분도 안과에 가서서 꼭 검사를 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일에서 또 14일 사이에 태어난 지가 한 일주일 지났는데 눈곱이 나오더라. 눈곱이. 그죠? 눈곱이 나오면은 세균이에요.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아니고. 그 클라미디아는 그런 트라코마라는 그런 결막염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균인 게 균. 심각한 부종, 특히 한홍성 분비물. 한홍성 분비물은 그런 것이 나오고 눈곱이 누런 눈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태어난 지 5일에서 14일 되면 클라미디아 결막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매우 드물게 또 각막에 침투를 하게 되면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또 눈곱을 떼다가 또 끄지를 떼다가 붙이면서 각막에 상처를 줄 수가 있던 거예요. 각막에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되죠? 그 결막에 있는 균이
각막에 들어가서 각막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또 심한 경우에서는 이런 균들이 폐렴에 노출되기도 하는 거예요. 전신질환에. 그래서 신생아 안염이 있으면은 약국에 가서 안약을 사용하기보다는 소아과와 안과에 가셔서 꼭 검사를 하고, 그리고 엄마들이 눈을 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안과에 가면은 특수한 벌리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벌려서 각막을 찾아봐야 돼요. 결막은 치료하면은 대부분 후유증이 없이 낫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이 잘 치료가 안 되고 각막에 문제가 생기면은 치료하고 나더라도 각막에 궤양이 생기는 궤양, 세균. 왜냐면 나중에 혼탁이 생기는 거예요. 각막 혼탁. 실명이 될 수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생아 결막염이 있을 때는 각막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각막을. 결막은 치유되고 나면은 흉터가 생길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지만은 흉터가 생기더라도 나중에 눈물이 적게 나오는 그런 커서 성장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각막은 눈이 앞쪽에 보면은 각막에 상처가 나면은 눈 안에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세균이. 그러면 세균이 눈 안에 들어오면은 눈 안에 세균이 자라면은 눈 자체가 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안염은 대부분 잘 치료가 될 수 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 발생 가능성 때문에 폐렴도 노출될 수도 있고, 꼭 안과에 가셔서 눈을 벌려보고, 그래서 각막에 상처가 안 생기도록 치료를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엄마들이 많이 울어요. 이 아기가 아프니까, 눈을 벌리니까 얼마나 또 애들이 더 자지러져요. 엄마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아이들이 눈을 건강을 위해서는 꼭 반드시 눈을 벌려서 보아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항생제 안약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연고를 넣어야 된다. 넣으면은 대부분 치료가 잘 됩니다. 신생아 안염은. 너무 아이고 우리 아이가 눈이 아픈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과에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신생아 안염, 결막염이죠. 진단을 하는데 꼭 한번 아이잖아요. 약해요. 그래서 항생제가 안 들을 때를 대비해서 배양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람 양성이나 구람 음성균이 있는지, 임균이 있는지, 요새는 PCR 검사라고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코로나 검사하면서 PCR 많이 들어보셨죠? PCR 검사, 클라미디아, 또 항생제가 듣지 않는 아주 독한 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항생제 내성 검사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배양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배양 검사를 통해서 이걸 떼어서 또 염색을 해서 그 강학 현미경으로 이 균이 어떤 균인지를 의사가 보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균이 자란 이 부분에 항생제를 넣어서 어느 항생제가 잘 듣는지, 어느 항생제에 이 균이 사라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항생제를 찾아내는 것이 항생제 내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반드시 이렇게 의사를 통해서 어느 항생제에 잘 듣는지, 어느 균인지를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아 안염의 치료는 결막염 치료와 거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약에 또 잘 듣습니다. 물론 독한 또 균이 들어와 있으면 항생제에 잘 듣지 않는 항생제에 내성균이 있으면 많이 또 복합 항생제를 넣어야 되지만은
대부분 초기인 경우에서는 치료가 잘 되는데요. 임균인 경우에는 근육주사를, 아기들 근육주사를 항생제를 전신 투여를 하기도 해요. 또 세파 항생제, 또 생리식임수를 통해서 눈을 청소를 해줍니다. 안약을 넣을 때, 안약을 넣으면 눈에 사실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안약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안약 한 방울의 5분의 1, 안약 한 방울이 5분의 1 방울만 눈에 들어갑니다. 두 방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흘러나옵니다, 밖으로. 그래서 한 방울만 넣어도 충분하다. 그 대신에 두 방울을 넣을 때는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눈을 씻어내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씻어내는 효과. 그래서 항생제 안약을 넣었을 때 한 방울만 필요하고, 그래서 눈을 씻어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균인 경우에서는 성병균이니까 전신 치료가 또 필요한 거죠. 청소하는 거. 클라미다도 역시 이것도 이런 성병균이니까 에리스로마이신을 2주간을 투여하고 생리식임수를 이용해서 또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런 항생제 안약을 또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신생아 안염의 합병증. 합병증이 무섭죠. 각막궤양, 위궤양 다 위에 천공이 생기고 위에 펑크 나면 위가 터져버리죠. 그럼 위 수술을 해야 되죠. 각막에도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막에 세균이 들어가면 세균이 얇게 각막이 얇아지면서 세균이 침투하면 눈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 하나의 구멍이 나면 곡이 터지듯이 각막궤양으로 하면 눈에 각막 천공, 퍼프레션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려 이렇게 눈에 터져버리면 공이 터져버리죠. 공에 구멍이 나버리면 축구공에. 그래서 각막 천공이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낳고 난 뒤에도 이렇게 흉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흉터, 각막 흉터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시력이 안 보이겠죠. 유리창이 다 그냥 허옇게 버려버렸어요. 실명입니다. 실명. 그래서 신생아 안변면 아이가 눈곱이 나온 데서 그냥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치료가 잘 안 될 때, 독한 세균일 때 이렇게 합병증이 발생해버리면 각막 혼탁으로 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실명. 그래서 눈병은 치료 안 하면은 혼탁이 발생합니다. 혼탁. 그래서 이렇게 실명을 할 수가 있는 게 실명. 혈관이 이렇게 빨갛게 자라나 있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혈관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각막 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각막을 이식을 하더라도 혈관이 있으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안염의 합병증은 이렇게 각막의 일부에 혼탁이 발생할 수 있다. 각막의 혼탁. 그리고 각막이 천공이 돼서 각막이 구멍이 나서 눈 전체에 구멍이 나버리면 축구공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죠? 피 빠지죠. 눈알도 그렇습니다. 구멍이 나면은 바람 빠지듯이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구 위축이 발생합니다. 안구 위축이. 어릴 때 눈에 심하게 다치거나 이런 신생아 안염을 치료 안 하고 뒀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눈에 허옇게 변해버리죠. 자, 신생아 눈곱이 생기는 이유를 봅시다. 또 이는 신생아 결막염, 안염, 세균 감염이 되어서 눈에 생기는 것도 있는데 눈물길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눈물길이. 눈이 있는데 눈물이 생산되어져서 코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코로 내려가는 이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생후 한 달이 지나면은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한 달 안에는 눈물이 만들어져 코로 못 내려가니까
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면은 막혀 있으니까 물이 고이면 썩듯이 이런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곱이 낄 수 있는 거예요. 눈곱. 눈물이 폐쇄가 되어 있는 끝부분에 이 하스넛이라는 의사가 발견한 하스넛이라고 있어요. 하스넛 밸브. 이것이 생후 한 달에 개통이 된다. 이 부분에. 그죠? 그럼 한 달 동안은 눈물이 바깥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그냥 정상입니다. 눈물이 밖으로 흐르더라도. 그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눈물 길이.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요. 그러면은 검사를 해보면 눈물 길이 막혔는데 한 달 뒤에 자동적으로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지 않을 때는 병원에 다시 오세요 하면은 대부분 안 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2달 뒤에도 개통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죠. 또 그리고 빨리 개통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눈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아기가. 눈에 눈물이 있다가 코로 눈물 샘을 통해서 코로 이렇게 내려가죠, 코로 내려간 이 밸브가 막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한 달 뒤에 개통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눈물이 막혔다. 마사지를 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코로 이렇게 여러 번 해주면 됩니다. 그런 압력이 돼서 뻥 뚫려요, 이 부분이. 실생활 눈물 막히면 마사지를 통해서 통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눈에서 눈물이 있다가 코로 빠져나오는 구멍, 이 부분이 막혔으니까 압력을 쭉 넣어서 밑으로 하면은 압력에서 펑 뚫립니다. 이렇게. 대부분 몇 번, 한 번 할 때 한 5번 정도씩 몇 번 하면은 압력에 따라서 뚫려서 눈물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데 한 달 이내에 그냥 놔둬도 저절로 대부분 뚫리는 거예요. 그죠? 눈과 코 사이 엄지손가락으로, 저는 손가락이 커서 검지로 눌러서 코 아래쪽으로 적당히 눌러주면 됩니다. 자, 눈물샘 마사지 방법이죠. 이것이. 자, 눈병이 안대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아이가 눈병이 생기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안대를 붙입니다. 이렇게. 안대를.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안대를 붙이면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세균은 아이고 참 따뜻하고 열대야처럼 참 좋네요. 세균이 잘 자라고 잘 성장하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바이러스 세균이. 그래서 안대를 하면은 눈병이 있을 때는 안대를 하면 안 됩니다. 남 보기에 싫으면 선글라스를 쓰십시오. 선글라스를 꼭 끼면 되니까 선글라스 끼고 안대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죠? 그래서 눈은 차가워야 세균이 자라지 않습니다. 따뜻하면은 세균이 잘 자라죠. 안대 속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 습도도 상승하죠.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상승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자라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꼭 안대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선글라스를 꼭 끼십시오. 아이들 같은 경우 선글라스 안 되니 그냥 놔두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 눈곱이 나오는데 어떡할까? 그죠? 그러면은 알코올 솜을 해서 깨끗하게 해줄까요? 큰일 납니다. 알코올은 화상을 입힙니다. 화상. 그죠? 굉장히 아이들 눈에는 특히 각막에는 가장 안 좋은 것이 알코올입니다. 또 알칼리 성분이 더 안 좋아요. 산성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알코올은 눈의 각막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알코올 솜으로 눈을 소독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솜은 눈에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리 꺼즈가 상품을 파는 게 있어요. 약국에. 보리 꺼즈로서 사서 깨끗하게 해주거나, 이 꺼즈도 구하기 힘들면은 깨끗한 휴지 있죠. 휴지로 닦아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죠? 그리고 흐르는 수돗물도 세균이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너무 넣는 건 안 좋지만 손을 잘 씻고 난 뒤에 눈에 이렇게 눈에 접촉하는 것도 괜찮아요. 되도록이면 손에는 더러운 물건이 있다. 그리고 휴지로 닦거나 이렇게 소독된 꺼즈가 있어요. 그 소독된 꺼즈 중에 보리로 된 꺼즈가 눈곱 닦기에는 또 좋습니다. 절대 금지, 알코올. 눈에는 알코올은 독약입니다. 독약. 그래서 아이 눈 소독은 깨끗한 명용 꺼즈로 하십시오. 자, 이건 저희들이 신생아 결막염을 또 보니까 이렇게 저희 튀르키예 대지진 때 피난민촌에 갔었어요. 아이가 눈이 안 좋다고 눈곱이 낀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눈에 결막염이 있었고 결막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생제 안약을 주어서 치료를 했죠. 튀르키예 대지진 그곳에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가 있는 그 가까운 곳에서 텐트촌이 한 1,000몇백 개 있었고요. 그때 한국의 의사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달고 현장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의료봉사를 하였습니다. 그곳에 많은 엄마들이 와서 한국의 의사들이 와서 태극기를 달아요. 이제 애국이들이. 근데 그 튀르키예 지진에 갔을 때 그분들이 코리아 한국 의사라고 국가에 들어오도록 해줬어요. 그 가보니까 지진 난 데 가보니까 우리가 많이 빨리 갔지만은 애국 의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터키가 우리 6.25 동란 때 우리 한국을 도와서 6.25 참전국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우방국의 의사들이 오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해서 세관을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에스코트를 해서 국내선을 한 번 더 갈아타야 되니까 지진 난 곳에 안디옥이죠.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그곳에 비행기 타는 시간이 급박했는데 그분들이 에스코트를 해서 국내선까지 일사천리로 도착을 했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 피난민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오방국이다, 오국이다. 우리가 터키 어족의 몽골 인종의 우리가 같은 피와 어르를 같은 공동 어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면서 한국의 태극기를 단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분들이 눈을 치료해주는 의사들이 대한민국 코리아다 너무 좋아하고 많은 이 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보면은 아이들이 팬들이 한국 의사들 태극기를 달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긴급 의료봉사단들이 의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고 의사들이 나와서 세계 곳곳에 인도적인 정신으로 의료를 통해서 치료해주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곳에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전신철량, 안구 900량, 신생아 결막염. 아이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아이를 눈병에서 해방시켜주고 잘 치료해주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수 있는 안과 의사 전문의 정근입니다. 고맙습니다.